특강의 통증과 통증관리 요구 같은 경우에는 통증 관리 부분 말고 통증에 관련한 그냥 이론적 설명할 때 있잖아. 그때 조금 확장적으로 봤을 때는 통증 전달 과정, 원리, 뭐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좀 엮어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이제 보통 그 뇌과학 쪽으로 가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뭐 호르몬이 아니면 전기 신호가 어디에서 어디로 막 이런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긴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순서 바꾸는 게 사실상 별거 아닌데도 은근 좀 껄끄러워요. 그냥 가봅시다. 통증은 생체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뭐 이거는 뭐 개념 정의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려주고 자동적으로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감각적 반응이지만 기능이 있네요. 몸의 이상을 알려준다.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개인의 감정이나 기억, 문화적 배경과 같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요소들도 포함하여 작용한다. 괜찮습니까? 요것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됐습니까? 감정, 기억, 문화적 배경.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발생 원인은 형태 다양하지만 크게 체성 통증, 내장 통증, 신경병성 통증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눴으니까 우리도 나눠 놓읍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괜찮습니까? 특징 구분 가야겠죠? 이 중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은 일단 여기까지. 아, 네모구나. 됐습니까?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구나. 됐죠? 알려진 바가 적지만 체성 통증과 내장 통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체성 통증은 동그라미는 근육이나 피부 등에 자극이 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다. 일단 단문으로. 그죠? 자, 통증 부위의 자극이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통증의 발생 부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됐죠? 아, 두 가지.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된다. 자극이. 그리고 발생 부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징이죠. 두 가지. 이거 지금 하나로 묶어놨는데 그냥 둘로 쪼갭시다. 두 개로 쪼갤게요. 더. 잘게 잘게. 이게 왜냐면 우리 늘 보던 거지만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각주 달아놓은 것만 인지하고 가면 실제로 문제 냈을 때 특징 1에 두 개였잖아. 그 다음에 특징 2에도 뭐냐, 예를 들어서 두 개, 특징 3에 두 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총 6개인 거잖아. 그러면 그 6개를 섞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만든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특징은 이러하고 저러하다 라고 하는 게 꼭 한 문장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다 쪼개놓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피부에는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감각 신호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러한 감각 수용체들은 적정 범위의 자극일 때는 감각으로 인식하지만 됐죠? 체크해 둡시다. 적정 범위의 자극은 그냥 감각으로만 인식한다. 하지만 적정 범위를 넘어선 강한 자극은 통증으로 인식한다. 됐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뒤에 뜨거운 물, 그쵸? 뭐 요것도 있겠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는 거는 그냥 손가락으로 눌렀다라고 하는 감각이지만 이렇게 팍 때리는 거는 통증이잖아. 이 차이겠죠? 자, 뒤에 갈게요.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닿은 부분에 통증을 느끼지만 손을 떼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체성 통증은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이 사라지면 통증도 사라진다. 요거네요. 자극이 사라지면 통증도 사라진다. 특징 3. 됐죠? 그런데
상처가 생겨 조직이 손상되었거나 감염이 되었을 경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톤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오케이. 손상 또는 감염의 경우 지속적인 통증도 생길 수 있다. 됐죠? 이거 4번으로 합시다. 그렇죠? 두 개 더해서 4번. 됐죠? 여기까지. 1, 2, 3, 4.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간단하게 표시만. 피부로 느끼는 뭐 그런 통증이니까 근육이나 이건 별 문제 없네요. 자, 내장 통증은 세모 됐죠? 자, 소화기관이나 심장, 간 등과 같은 내부 장기에 관련된 통증이다. 정이고요. 통증 발생 부위를 알기 어렵다. 오케이. 특징이네요. 발생 부위 알기 어렵다. 이거 지금 벌써 그럼 대조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성 통증과 달리 내장 통증은 가능해지죠. 벌써. 자, 그 이유는 내장 기관들 중 감각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거의 없는 부위가 있으며, 됐죠? 요거 이유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문장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체성 통증을 느끼는 피부다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는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문장 하나만 정리해볼게요. 체성 통증을 인식하는 부위. 됐죠? 수용체 다수 분포. 됐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넘어가 되겠죠? 그리고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에는 내장 통증 정보를 처리하는 별도의 신경세포가 없다. 아, 그렇대요. 이건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아니다. 없대요. 자, 아까 체성 통증은 신경세포 있다고 했습니다. 전달해준다 그랬죠, 걔가? 네, 대뇌로. 맞죠? 자, 내장 통증은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내장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럴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음. 자, 가령 협심증과 같은 심장병에 의한 통증은 팔 근육통이나 손의 저림, 목 부위의 뻐근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통증을 연관통이라고 한답니다. 요거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내장 통증이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연관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별로 어려운 건 없네요. 연관통도 세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음, 통증을 통해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통증 그 자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자, 통증의 완화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완화하는 물질들을 발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프로스타글란딘과 엔도르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왔네. 일단 문단을 잘라 놓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프로랑 엔도르핀이랑 도형으로 구분해 놓읍시다. 뭐 두 개를 얘기했다는 이유는 당연히 두 개가 기능이 다르니까이겠죠. 괜찮습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면 두 개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죠. 자,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생길 경우 우리의 몸은 세포막의 일부를 분해하여 통증 신호 물질의 원료가 되는 아라키돈산을 만들어낸다. 괜찮습니까? 좀 걸쳐서 봐야겠네요. 아라키돈산이 변형된 사이클로옥시저네이스 효소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통증과 발열을 일으킨다. 자, 과정이네, 이거 지금. 됐죠? 과정 나왔네. 가면은 이거죠. 세포막을 분해한다. 1. 됐죠? 그리고 아라키돈산을 만들어낸다. 2. 됐죠? 그리고
아라키돈산이 사이클로옥시저네이드로 변형된다. 그리고 얘가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한다. 1, 2, 3, 4. 결국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과 발열을 일으킨다. 괜찮습니까? 반대로 엔도르핀은 몸 안에서 생기는 모르핀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다. 엔도르핀은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다. 따로 체크해 두시고요.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하는 건 엔도르핀. 그래서 통증 신호를 차단한다. 통증을 완화한다. 괜찮습니까? 반대되는 기능을 하네요. 두 가지가.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럼 통증 관리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나. 자,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이나 사냥 등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실행해왔다. 그런데 외과 수술은 겁나게 아프다. 그래서 견디기 어려워했다. 그렇지? 뭐 이거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는. 당연한 얘기. 자, 통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쇼크. 그죠? 자, 사람들은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때 그 중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의사, 뭐 디오 머시기는 맨드레이크 뿌리를 와인에 넣고 끓인 약을 환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다리 외과 수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이거 예전에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약간 여담인데 그 통증 관련된 거 지금 여기 얘기했는데 그 제일 최악의 수술 얘기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외과 수술을 하는데 그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사실 완전 옛날 외과 수술이 거의 초창기 그때 이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할 때 이제 환자는 그 통증 때문에 쇼크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 손가락을 또 상처를 낸 거야. 근데 거기에 감염이 생겨서 의사도 죽었고 그 수술을 집도할 때 이제 외과 수술이 처음 이제 시행되는 거니까 주변에 이제 그거를 이제 관찰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보다가 너무 그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거기에 이제 그 심장으로 죽었고 그래가지고 수술 한 번에 세 명이 죽었다는 이런 얘기를 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담이었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다. 자, 뭐, 지금까지 읽었던 건 별 얘기 없죠.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가 있었다. 근데, 자, 이후 경험적 자료가 축적이 되고요. 화학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치료를 위해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도 크게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은 마취제와 진통제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괜찮습니까? 마취제랑 진통제는 엄연히 다른 거겠죠? 가봅시다. 마취제 동그라미는 그죠?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의식이나 감각, 운동, 반사 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킨다. 그래서 전신 마취제와 국소 마취제로 나눌 수 있다. 나눴으니까 우리도 나눕시다. 그죠? 전신 마취랑 국소 마취랑. 자, 전신마취제는 호흡기나 정맥 주사를 통해 동그라미 여기까지 할게요. 호흡기나 정맥 주사를 통해서 마취를 실시한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다. 그래서 의식, 기억, 감각 상실하게 된다. 전부 다 동그라미 칠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표시 다 되죠. 자, 정맥으로 투여되는 마취제는 뇌에서 억제성 신호를 전달하는 GABA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또는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NMDA 수용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이거 매칭 좀 잘해야겠다. 그렇죠? GABA 수용체랑 결합하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거고, 그렇죠?
NABA 수용체를 억제하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고. 괜찮습니까? 말장난치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이것도 이런 거야. GABA 수용체를 억제하여 하면 또 틀린 거잖아. 됐습니까? 또는 NMDA 수용체와 결합하여라고 해도 틀린 거고. 괜찮습니까?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런 장난 쳤을 때 의외로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 그래서 주의. 자,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 폐로 흡입시키는 마취제는 폐포의 모세혈관을 따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운동 감각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호흡기를 통한 것은 중추신경계를 작용하여 운동 감각을 차단한다. 됐죠? 지금 호흡기랑 정맥주사를 통해서 전신 마취하는 거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한 거네요. 됐죠? 정맥주사 통한 거 두 개, 그 다음에 호흡기 통한 거 하나. 이렇게 지금 계속 가봅시다. 전신마취제를 사용하면 중추신경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호흡 등의 기본적인 생명유지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의 특징이네요. 됐죠? 생명유지 활동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됐죠? 따라서 인공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반면에 국소마취제는 세모는 의식은 깨어 있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만 약물을 투여하여 좁은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물이다. 오케이, 봅시다. 신경세포막에는 나트륨의 통로가 존재하는데 평상시에는 막혀있던 이 통로가 자극에 의해 열리면 나트륨 이온이 신경세포 안으로 빠르게 유입된다. 이로 인해 세포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끊고 다음 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요.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신경 말단까지 통증이 전달된다. 이거 지금 통증 전달 과정인 거네. 괜찮습니까? 자, 자극이 있어.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막혀 있는데 통증 자극이 생기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고 양전하를 띠게 되고 다음 부분에 나트륨 통이 열리고 전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때 국소마취제는 통증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않게 하는 물질을 주사하는 거다. 요거네요. 세모는 여기에 치셔야 되는 거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않게 하는 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의 전달을 차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국소마취.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마취제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자, 진통제는 네모로 갈게요. 그렇지? 진통제는 마취제와는 달리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한다. 됐죠? 지금 이건 방금 전에 보는 마취제는 우리 좀 다시 한번 잠깐만 올라갔다 올까? 그러니까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경계 또는 통증의 전달 이런 거를 막는 거였잖아. 근데 진통제는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달리라고 얘기하는 거네.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은 있어요.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물질은 생겨. 하지만 그 물질이 전달되지 않게 한다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한다. 통증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한다. 자,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부진통제에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 가글에 나왔던 그 물질이네요. 됐죠? 자, 프로스타글란딘은 COX 효소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가에서 우리 과정 1, 2, 3, 4 했던 거. 자, COX 효소를 억제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아, 결국 COX 효소를 억제한다는 얘기네, 진통제는. 그렇죠?
자, 프로스타글란딘의 수명은 30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추가로 생성되지 않으면 통증과 열이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특정 부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해열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열 진통제잖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아스피린. 그렇죠? 그런데, 다음이죠. 진통제를 오래 복용할 경우 부작용도 나타난다. COX 효소는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뿐만 아니라 소화액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생산한다. 요거네요. 그러니까 COX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처음 알았네요. 새로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진통제를 처방할 때 진통제와 함께 위보호제를 함께 처방하거나 식사 30분 후에 복용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는 의외로 시험을 떠나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인데요. 괜찮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겠네요. 괜찮습니까? COX 요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한 번만 음, 좀 체크해 두시면 이렇게 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가에서 언급한 게 있으니까 아라키돈산이 변형된 물질을 억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COX는 아라키돈산이 변형된 물질이니까. 그렇죠? 아라키돈산이 변형된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진통과 발열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덧붙여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 괜찮습니까? 요 정도로만 체크해 두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어, 됐죠?